이게 넘패드 여기서 이제 넘패드 1을 눌러주시고 넘패드 1을 눌러주시고 방금 다운받은 이 블루프린트 요 이미지를 여기로 이렇게 끌고 옵니다. 이렇게 끌고 와주시면은 이미지가 바로 여기에 등록이 돼요. 지금 넘패드 1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또 한번 움직여 보시면 마우스 휠로 움직여 보시면 얘가 이렇게 이 입체 공간에 가상 공간에 이렇게 딱 놓이게 돼요. 다시 1번 눌러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단축키 N 누릅니다. N N을 눌러주시면은 뭐 N을 안 눌러도 여기 옆에 보시면은 요 이렇게 화살표 조그맣게 삐져나온 게 있어요. 우측에 삐져나온 게 있는데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트랜스폼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오브젝트에 선택되어져 있는 요 오브젝트의 이제 위치값, 로케이션 위치값, 로테이션 회전값, 스케일값 요런 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요거 자 X 0 눌러주시 0 입력해 주시고 Z축 높이에요. 높이 여기서는 Z축이 높이입니다. 그래서 높이 0 눌러주시고 자 얘가 지금 요거 화면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 눌러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무브 툴이 있거든요. 툴이 있어요. 툴이 무브 툴, 로테이션 툴, 스케일 툴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무브 툴을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화살표 이렇게 피봇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Y축을 뒤로 이렇게 한번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자 Y축 수치가 플러스 값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한 10m 정도 뒤로 좀 밀어 넣겠습니다. 이렇게 10m 정도 이렇게 뒤로 밀어놔도 넘패드 1을 눌러서 그러니까 요 프론트 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사이즈가 줄어들었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넘패드로 1, 3, 7을 눌러서 보시는 거는 평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평면 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아무리 멀리 있어도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는 자 이번에는 얘를 자 사이드 뷰에다가 3번을 눌렀을 때 여기에 보이게 해줄 거예요. 여기에 보이게 해줄 건데 자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쓰시면 돼요. 여기서 블루프린트에서 여기 윈도우에서 블루프린트로 갖고 오시면은 갖고 와서 수치만 입력을 좀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갖고 와서 얘를 x 0 y 0 z 0 넣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그럼 똑같이 화면 가운데로 이렇게 화면 중심으로 이동이 돼요. 이동이 되고요. 얘는 지금 3번을 눌러서 보니까 요 화살표 방향이 있는 방향 이쪽에서 여기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아까 넘패드 1을 눌렀을 때는 여기 Y 마이너스 축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 뒤쪽으로 밀어 넣은 거였는데 넘패드 3번을 누르니까 이쪽 여기서 보고 있어요. 그럼 얘를 저쪽 뒤로 밀어줘야겠죠. 그래서 X를 이렇게 밀어줍니다. X축으로. 그랬더니 여기에 마이너스 값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는 쪽은 플러스 값이고요.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마이너스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마이너스 10 입력해 주세요. 뭐 굳이 마이너스 10을 꼭 넣어야 되냐 이거는 아닙니다. 그냥 뒤쪽으로 좀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뒤쪽으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좀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얘는 여기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여기에 자 쇼컷이라고 해서 단축키를 설명을 해줘요. 뭐 시프트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제 메뉴를 나타나게 해서 거기서 무브 툴을 선택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단축키 G를 눌러서 사용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얘가 만약에
그냥 이동을 했는데 지금 처음에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000으로 있는 상태에서 000으로 있는 상태에서 단축키 G를 누르시면요. 내가 마우스를 움직이는 대로 얘가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저희는 X축으로만 움직일 거잖아요. X축으로만 마이너스 10을 갈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G를 누른 상태에서 X를 누르면요. X축 라인의 색깔이 바뀌면서 얘가 X축으로만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저희는 얘를 마이너스 10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숫자를 마이너스 10을 입력을 해주시면 이동이 됩니다. 여기 이제 로테이션 부분 보시면 단축키가 R이에요. 로테이션. 그 다음에 스케일. 스케일도 보면 단축키가 S입니다. 그래서 자 단축키가 G, 그 다음에 로테이션 R, S 부분이 있는데 스케일 S 부분이 있는데 내가 어느 축으로 몇 도를 돌리겠다, 어느 축으로 스케일을 어느 정도 키우겠다 라는 기능으로 사용을 하실 때 G 누르고 X, Y, Z 축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그 숫자만큼 이동, 회전, 크기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시기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3D 툴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X축을 뺀 Z, Y축으로만 스케일을 조절한다든지 위치를 이동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런 거 할 때는 만약에 지금 여기 보시면 얘를 움직일 때 저희가 이제 X축으로 움직이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죠? 그러면 X축을 제외한 Y축과 Z축으로만 움직이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Shift X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X축을 제외한 축으로 이동이 돼요. 이렇게. Y와 Z축으로만 이동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상태에서 반대로 자 Shift Z를 누르시면요. Z축을 제외한 X축과 Y축으로만 이동이 돼요. 여기 오른쪽 여기 보시면은 X하고 Y축 수치만 변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ESC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ESC를 누르십니다. 아까 전에 N을 눌러서 여기 트랜스폼을 요거를 이제 보기는 했는데 여기 오른쪽에도 보면요. 이제 프로퍼티 항목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프로퍼티 항목입니다. 속성들이에요. 뭐 여기에 렌더링이라든지 출력했을 때 이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라이트는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 그리고 전체 환경적인 라이트는 어떻게 넣을 것인지, 그리고 오브젝트 여기도 보시면은 로케이션 값, 로테이션 값, 스케일 값 다 나와 있죠. 지금 요 항목입니다. 오브젝트 프로퍼티 부분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무슨 효과 넣어줄 때, 여기에 이미지 불러올 때, 텍스처 넣을 때, 그리고 텍스처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 또 뭐 다른 부분들이 또 추가가 더 될 수도 있고요. 플러그인이 들어오면 플러그인도 더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가 이제 속성창이고요. 메뉴에 있는 기능들이 여기 메뉴에 있는 기능들이 여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메뉴를 거의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블렌더에서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오브젝트 모드랑 이 부분은 이제 간혹 씁니다. 이제 가끔 써요. 여기는 가끔이라기보다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뭐 오늘 하루 작업량 100%로 봤을 때 여기서는 한 2, 30%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 이 지금은 현재 오브젝트 모드입니다. 오브젝트 모드이기 때문에 덩어리로 선택이 돼요. 도형 자체가 선택이 되는데 얘를 에디트 모드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얘는 편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오브젝트 모드밖에 안 열려요. 오브젝트 모드밖에. 근데 얘 큐브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가 얘는 에디트 변경도 할 수 있고요. 스컬핑도 할 수 있고요. 점 선택 그러니까 버텍스 페인트, 웨이트 페인트 이 부분이 이제 마스킹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뼈를 심어서 움직이는 것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애니메이션까지 진행을 할 건데 그 애니메이션 진행을 할 때 뼈에 적용되는 범위 설정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걸 여기서 하고 텍스처 페인트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에다 직접 그림을 그리는 기능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요걸로 모드를 다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거는 탭 키를 누르시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탭 키를 눌러주시면 에디트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점, 선, 면을 잡고 편집이 가능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델링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메쉬, 버텍스, 엣지, 페이스, UV 각각 항목별로 기능이 들어가집니다. 기능이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지금 탭키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중심축을 좀 옮겨 볼 거예요. 다시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와 주시고요. 요 탭키는 거의 오브젝트에서 에디트 모드로 왔다 갔다 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제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자, 아니면 탭키, 그러니까 넘패드 1을 눌러서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 큐브는 일단 처음에 큐브는 안 쓸 거기 때문에 큐브는 좀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큐브가 지워져요. 딜리트 키가. 그리고 나서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보시면 얘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좀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주황색 점이 있고요. 주황색 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약간 빨간색과 흰색으로 이제 점으로 되어 있는 뭔가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이 블렌더에는 중심축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주황색 점은 오리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흰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동그라미는 3D 커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서라고 얘기해요. 그냥 먼저 커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현재 3D 공간에 있으니까 3D 커서가 되는 거고요. 여기 3D 커서는 일단 가장 기본 0점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0점에. 그리고 오브젝트는 오리진은 각각 오브젝트의 가운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심축을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넘패드 1을 선택을 해주시고 넘패드 1을 선택하고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옵션 트랜스폼 이동이에요. 위치나 이런 거. 그래서 하나만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어서 모든 게 같이 움직여지는데 오리진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요. 저 주황색 위치를 이동을 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 체크 해주시면 여기 방향키가 이렇게 피봇이 여기에 활성화가 되는데 무브 툴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이 점을 왼쪽으로 이동시켰을 때 이렇게 요 부분 이제 요 중심축을 지금 여기서 요걸 이제 이동시켜서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맞아요. 이미지는 요 오리진 자체를 움직여 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움직여 줄 수가 없는데 오브젝트는 움직이는 게 가능하거든요. 움직여 줄 수는 없는데 이미지를 중심축으로 옮겨주는 방법은 이게 아니라 다시 꺼주시고요. 요거 오리진 다시 꺼주시고 여기다 이제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마우스를 이미지 가운데다가 갖다 놓으시게 되면요. X자 표시가 뜹니다. 노란색으로 X자 표시가 떠요. 이 상태를 움직여 주시면은 중심축을 내가 갖다 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이렇게 중심축을 움직여줘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저희가 이미지를 정면과 측면으로 다 갖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냅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기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능을 이미지에다가는 오브젝트에다가는 사용을 해도 그래서 얘는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요 커서 있는 부분이 화면 중심이기 때문에 공간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얘는 그냥 좌우
좌우 이동으로만 해서 가운데 이렇게 배치를 해줄게요. 아니면 그냥 GX 눌러서 좌우로 이동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피봇을 굳이 누르실 필요도 없어요. 화살표를 굳이 누르실 필요도 없고 GX만 해서 정면 이미지의 가운데 부분. 자, 마찬가지로 넘패드 3번 눌러서 얘는 Y축이죠. Y축으로 이동을 해줘야겠죠. X축이 아니라. 그래서 GY를 눌러서 좌우로 움직여서, 아이고, 선택이 안 돼 있네요. GY를 누르고 이렇게 측면 이미지를 여기다 가운데다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양쪽이 만들어져요. 자, 처음에 이제 레고 이제부터 만들어 들어갈 건데, 레고를 만들어 들어갈 건데, 여기서 이제 요 오른쪽 부분에 요 컬렉션 부분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컬렉션 요 부분이 지금 카메라도 있고, 엠프티도 있고, 라이트도 있습니다. 이 엠프티는 저희가 레고 이미지를 불러온 거예요. 레고 이미지 불러온 거고, 카메라하고 라이트는 처음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아이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씬 콜렉션 그리고 그냥 콜렉션 요 부분하고 아이콘이 똑같이 생겼죠. 자, 여기 씬 콜렉션 눌러주시고 요거 콜렉션 뉴 콜렉션 눌러주시면은 여기 밑에 콜렉션 하나가 또 생깁니다. 여기에다가 이 이미지를 자 옮겨줄 거예요. 다시 이미지를 복수 선택하는 거는 Shift 키 누르시면 복수 선택이 됩니다. 뭐 Shift 키뿐만이 아니라 컨트롤 키를 눌러도 복수 선택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드래그로 끌어서 콜렉션 2에다가 갖다 놔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자 여기 콜렉션에는 카메라하고 라이트만 있고요. 여기에는 자 레퍼런스 이미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여기 더블 클릭해서 레퍼런스라고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한글을 쓰셔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한글을 쓰셔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집니다. 보이는 부분 말고 출력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거의 업무할 때 영어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다가 영문으로 좀 작성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들 거는 레고 모델들인데 오브젝트들인데 그것도 이렇게 컬렉션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레고라고 작성을 하고 여기에다 배치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시 넘패드 1 눌러서요. 넘패드 1 눌러서 자 여기에 이제 실린더를 하나 불러올 거예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지금 오브젝트 부분인데 자 add라는 메뉴에 여기에 메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메시라는 항목. 여기 메시라는 항목에서 실린더, 원기둥, 원기둥, 요거를 하나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화면 가운데에 원기둥이 하나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미지가 양쪽으로 다 있는 상태에서, 이제 뒤에 오브젝트를 불러내게 되면 뒤에 있는 도면이 안 보여요. 그죠? 도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라는 기능으로 투영이 되게끔 좀 설정을 합니다. 여기 위에 바로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 두 개의 이제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엑스레이라는 기능입니다. 엑스레이 기능은 여기 이제 마우스 갖다 대시면은 단축키로 Alt Z라는 기능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냥 마우스로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투영이 되죠. 그죠? 투영이 된 상태에서 여기 Add Cylinder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단에. 이게 미니 옵션 바예요. 미니 옵션 바고요. 자, 처음에만 얘를 누르고 만약에 그러니까 다른데 클릭하거나 다른데 또 편집이 돼버리면 이거는 없어집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Add Cylinder 요거 눌러서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 캡
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캡, 필.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는 N곤인데 원기둥에 위에 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 부분이죠. 원기둥 그 위에 원 부분 여기에 뚜껑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자 트라이앵글 펜으로 자 피자 모양이에요. 피자 모양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위에 원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자 요거는 이제 모양을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트라이앵글 펜으로 들어갈 겁니다. 트라이앵글 펜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 원기둥의 윗부분 얘를 원기둥을 이제 에디트 모드로 가시게 되면은 뭐 에디트 모드라기보다는 아이고 여기에요. 요 기능의 오른쪽 부분 요 화살표를 눌러서 요 화살표를 밑으로 그러니까 눌러서 메뉴를 열어주시면 뷰포트 오버레이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 이제 지오메트리의 와이어프레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와이어프레임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라인이 보여요. 외곽 라인이 이게 지금 트라이앵글 펜입니다. 얘가 논이면 N곤이면 자 노 폴리곤이거든요. 그럼 라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폴리곤이 한 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N곤이면 그러니까 트라이앵글 펜이면 여기 라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싱이면은 그냥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N곤 그러니까 트라이앵글 펜으로 해 주셔야 나중에 이 편집을 할 때 다른 오브젝트하고 연결해 주기가 되게 좋아요. 이게 라인이 없으면 이제 오브젝트가 깨지는 형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모델링을 할 때 가장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여기 한 장의 폴리곤이 있는 그러니까 면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구멍이 그냥 이렇게 뻥 뚫려 버리면요.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구멍이 뻥 뚫려 버리면 얘는 못 쓰는 폴리곤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편집이 안 됩니다. 여기에 라인을 내가 추가로 집어넣는다고 해도 라인이 추가가 안 돼요. 더 이상. 그래서 얘는 안 쓰는 모델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에 라인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 그럼 얘는 살아있는 폴리곤이에요. 저게 없으면 죽은 폴리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모델링을 하시다가, 나 라인이 이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지웠어요. 그러면은 아예 면을 다 지우고 다시 만드셔야 돼요. 요 원기둥이 여기 버텍스라고 해가지고 32로 돼 있어요. 이거는 원기둥이 아니라 32각 기둥입니다. 32각 기둥 옆에 면이 3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 20개 정도? 18개나 20개? 요 정도로 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요 정도. 뭐 나는 정말 진짜 피규어를 제작을 한다. 3D 프린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치는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치는 어차피 3D 프린팅을 한다고 하셔도 프린팅 하고 나서 다 또 수작업으로 또 이렇게 가공을 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그러려면은 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상태로 출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때 여기서 수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초반에. 자, 그러면 이렇게 원기둥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원기둥이 요 상태에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넘패드 1로 들어와서 얘를 레고 머리 크기에 맞춰서 사이즈 조절을 좀 해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피봇을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좀 단축키를 좀 주로 사용을 하시는 거를, 습관 들여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뭐, G, Y 눌러서, 아이고, 자, 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무브 툴, Z축, 위아래가 Z축이죠. Z축으로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얘는 그렇게 마우스가 위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화면을 넘어가면 이 마우스 포인트가 밑에서 또 나와요. 밑에서 계속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내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얼굴 갖다 놔주시고
그 다음에 S 스케일 툴을 눌러서 사이즈를 줄여주는데, 자, 얘는 S를 여기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 S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어떤 이제 사이즈를 조절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얘는 무슨 기능이냐? 내가 만약에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다 갖다 놓고 S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스케일 라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라인이 짧아지면 작아지는 거고요. 길어지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작은 상태에서는 여기 안쪽에서 놓고 바깥쪽으로 당겨주면 사이즈가 커지는데 S를 누른 다음에 사이즈를 줄일 때는 여기 안쪽에다 잡아주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조절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고 S를 눌러주시는 게 여기서 사이즈를 줄여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자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놓고 좀 세밀하게 더 줄여주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 와서 S를 누른 상태로 계속 움직여 주시면 여기서 천천히 움직여요. 천천히. 한번 조절해 보세요. 여기서 자 사이즈를 조절을 할 때 S를 누르고 사이즈를 조절하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똑같은 속도로 Shift를 눌러주시면요 천천히 움직입니다. 조금씩. 그죠? 다시 Shift를 떼면 또 많이 움직여요. Shift를 누르면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굳이 지금 여기 또 보시면은 도면 보시면 여기에 뭐 2가 적혀 있고 03FF 적혀 있고 RE 적혀 있고 하잖아요. 자, 얘는 CAD 같은 그런 속성이 없어요. 그런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3D 이런 툴은요. 이런 툴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도면에 맞춰서 뭐 알진 부분이라든지 여기 길이가 뭐 1cm라든지 2cm라든지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해줄 수가 없고요. 뒤에 이미지 도면은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얘도 지금 사이즈가 그거에 맞춰져 있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사이즈가 작아져 있는 상태예요. 커져 있거나. 그래서 요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거. 자, 그리고 다시 S 전체로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맞춰줬어요. 이번에는 위아래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G, Z 눌러서 위아래 좀 가운데 맞춰주시고 S, Z 눌러서 위아래 조절 해서 높이, 원기둥 높이 맞춰주시면 돼요. 자, 요 머리를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머리 꼭지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꼭지 부분. 자, 요걸 만들어줘야 돼요. 요걸 만들어줘야 돼서, 머리를, 자, Shift D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하나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얘를 똑같은 위치에다 갖다 놓는 방법은요. ESC를 누르거나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요 같은 위치로 돌아갑니다. 원래 처음에 있던 위치. 그래서 자 G, Z, 자 Z축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S 눌러서 전체 사이즈를 줄여주시고, 여기 이제 겹치게끔 놔주시면 되니까 G, Z만 눌러서 위에만 맞춰주세요. 여기 윗부분만 이렇게 맞춰주시고, 얘네는 그냥 겹치게 놔둬주세요. 여기는, 아이고, 요 부분은 겹치게 그냥 놔둬주시면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또 Shift D를 눌러서 목 부분, Shift D를 눌러서 그냥 여기서 Z축을 누르면 Z축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Shift D는 G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케일 키워서 목에 맞춰주시고요. 목에 맞춰주시고, 자 위로만 올려서 여기 어깨 부분에 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겹쳐 있는 거는 상관없어요. 여기 머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머리, 저 처음에 만든 제일 큰 머리, 요거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 우측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디파이어라고 해가지고 여기 약간 스패너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스패너 모양의 요 아이콘이 있는데, 요 아이콘을 이제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 Add Modifier라고 해서 여기에 Add Modifier라고 해서
자, 불린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불린. 불린 기능은 뭐냐면은, 어, 오브젝트하고 오브젝트가 겹쳐져 있는 부분만 보이게 해줄 거냐, 아니면은 그 두 개를 하나의 통짜 모델로 만들어 줄 것이냐, 연결을 시켜 줄 것이냐, 아니면 디퍼런스, 이 첫 번째 큰 도형에서 작은 도형을, 그러니까 그 머리 꼭지 있는 부분을 연결시켜 줄 건데, 그 꼭지 있는 부분의 모양을 파줄 것이냐, 라는 얘기예요. 요게. 그래서 요거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 거라서, 자, 불린을 적용을 시켜주시면,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거 있습니다. 인터섹트, 교차 되는 부분만 남겨놓는 거. 유니온, 두 개를 합쳐주는 거. 디퍼런스, 첫 번째 선택한 거에서 두 번째 선택한 것만큼 빼주는 기능입니다. 요게. 그래서 지금은 뭐 아무런 기능이 들어가져 있지 않아요. 아무런 기능이 들어가져 있지 않은데, 여기 오브젝트 얘를 지금 요 큰 원기둥에서 불린이라는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오브젝트라는 요 항목이 있고요. 오브젝트. 어떤 오브젝트를 여기서 빼줄 것이냐, 아니, 그러니까 빼줄 것이냐. 현재 디퍼런스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저희는 이제 유니온을 쓸 겁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 스포이드 아이드로퍼 기능이에요. 자, 요걸로 요 머리 꼭지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아직 뭔가 변화가 있는 거는 못 느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유니온이 적용이 된 거고요. 지금 요 실린더 요거를 이제 지금은 어떻게 모양을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실린더 1 부분에 옆에 보시면 이제 눈 모양이 있습니다. 자, 비저빌리티 기능이에요. 보이다, 안 보이다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꺼주시면은, 자, 지금 여기 겹쳐져 있는 부분이 사라졌어요. 그죠? 겹쳐져 있는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시게 되면은 없어져 버려요. 왜냐? 얘는 그 실린더 001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린더 1을 지우시면 안 돼요. 지금은. 자, 여기 실린더 여기 보시면 저희 불린 들어간 거였잖아요. 여기에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밑으로 내려가는 드롭바 메뉴, 요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어플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플라이. 이 어플라이를 눌러주셔야 돼요.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자, 불린이 없어져요. 그죠? 불린이 없어졌고, 이번에 실린더 1을 지워주시면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요 목 부분하고 연결을 해줘야겠죠. 요 실린더 2번하고. 그래서 또 실린더에다가 요 얼굴 부분에다가 요거 불린을 또 적용을 시켜주세요. 여기 모디파이어에서 불린 잡아주시면 됩니다. 불린. 자, 여기 어떻게 생겨져 있는지 요 아이콘을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불린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를 여기서 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뭐냐?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죠? 근데 오브젝트를 유니온으로 얘를 이제 목이랑 같이 연결을 시켜 주시게 되면요, 흰색으로 바뀌어요. 흰색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불린이 적용이 된 상태다라는 기능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자체에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어플라이 해주시고 실린더 2번은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목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도면을 보시면은 이 외곽 부분에 이렇게 둥글게 표현이 되어 있죠. 얘랑 여기 윗부분이랑 그리고 여기 턱 부분이랑 요 세 군데가 지금 둥글게 잡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베벨이라는 기능으로 적용을 시켜줄 건데요. 얘도 뭐 여기 모디파이어에 보시면은 베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베벨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얘를 적용시켜 주지는 않을 거고요. 얘를 적용시켜 주지는 않을 거고 직접 수작업으로 베벨을 좀 넣어 줄 겁니다. 여기 에디트 모드로 좀 전환을 할게요. 여기 탭키를 눌러주시면 에디트 모드로 전환이 되죠.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점선 면 부분입니다. 점선 면 부분이고요. 단축키는 1, 2, 3이에요.
얘는 넘패드 1, 2, 3이 아니에요. 넘패드하고 위에 숫자 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숫자 키로 1, 2, 3을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바뀌어요. 자, 베벨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점에도 들어가고 선에도 들어가고 면에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쓰려고 하는 거는 이 모서리 부분을 알지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지게. 그래서 자, 먼저 한 군데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윗부분 머리 꼭지 부분 여기를 자, 2번 누르면 엣지 선택이 돼요. 직접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직접 클릭을 하셔도 되고 숫자 2를 눌러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자, 지금 현재 셀렉션 모드예요. 셀렉션 툴입니다. 이 셀렉션 툴로 여기를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드래그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전체 요 부분이 선택이 돼요. 라인이. 그죠? 그래서 여기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라인을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둘레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Alt 키를 누르고 그냥 선택하면 라인 하나만 선택이 되는데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은 요 이제 루프 셀렉션이라고 그래요. 루프 셀렉션.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베벨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 베벨. 요 베벨.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누르시면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요 베벨을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자 단축키가 컨트롤 B라고 여기에 나오죠. 단축키가 컨트롤 B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그 스케일 조절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저희가 선택한 부분은 요만큼이니까 얘에 대한 중심축은 여기에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중심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먼 데다가 해주는 것보다는 얘는 좀 사이즈를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컨트롤 B를 눌러서 바깥쪽으로 당겨 주시면 이렇게 라인이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집니다. 라인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 여기에서 이제 클릭을 하지 마시고 자, 이 상태에서 한 숫자 5를 입력하시면요. 아이고, 잠시만요. 자, 컨트롤 B 눌러서 키워주시고 마우스 휠을 올려주시면 마우스 휠을 돌려서 위로 올려주시면 여기에 라인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와 크기에 맞춰서 놓고 클릭을 해주시면 베벨이 끝나는데 자, 이 베벨 옵션 창이 바로 옆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세그멘트가 4로 잡힌 거예요. 저는 휠을 위로 올려서 그리고 위드스는 현재 0.0781 이렇게 잡힌 겁니다. 여기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 이제 얼굴 부분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여기를 선택을 할 건데 Alt 키를 누르고 여기를 클릭하면 루프 셀렉션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Alt Shift를 누르고 또 클릭해 주시면 밑에도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윗부분과 아랫부분.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루프 셀렉션이 되고요. Alt Shift를 누르고 클릭하면 루프 셀렉션이 복수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컨트롤 B 키워주시고 놓으면 좀 전에 세그멘트를 4로 수치를 맞춰놨기 때문에 얘도 4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서 5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때 세로선이 하나도 같이 잡혀. 더 들어가면 여기 목 밑부분 있어요. 여기 목 밑부분 밑에 이 면은 몸통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몸통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거란 얘기죠. 자, 이 면을 지울 겁니다. 자, 3번 눌러서 밑에 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밑에 면 이렇게 3번 눌러서 점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면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면 자, 무엇을 지울 거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지울 거냐? 자, 페이스 지워주시면 돼요. 페이스를 지워주시면 자, 여기 밑에 면이 구멍이 뻥 뚫리죠. 이렇게 Alt Z, 자, 요거 엑스레이 풀어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구멍이 뻥 뚫려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머리인데 요거를 여러분들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을 하시고, 조금 연습하시고, 식사하고 오셔서 좀 더 연습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몸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키보드에 넘버키 없는